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그랜드 뉴시암이 급진적이고 무자비한 저 좌익 급진주의자들, 저들은 소수 집단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저 소수가 말이죠, 다수를 지배하고 점령해버린다. 그거를 베네수엘라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좌익들이 베네수엘라 똑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라오가 또 다만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남한 국민은, 한국은 그래도 대부분 친미고 친자유고 친시장경제주의자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 매수되어서 오히려 일하고 있는 놈들은 지금 선거로 뽑힌 놈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다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은 대부분은 친미, 친자유, 친자유기업인데 비해서 중국 공산당에 매수된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랜드 뉴시암은 말이죠, 저 소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광적이고 그리고 소수의 저 사회주의자들, 또 그리고 사실상 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다수 국민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닌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와 같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받아서 타라오가 다시 또 글을 실은 겁니다. 타라오는 다만 차이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친미고 친자유고 친자유기업자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일부 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매수되어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급행하고 있다, 급전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미국에서 말이죠, 또 우리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한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거, 이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지금 경고음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앞에 뭔가 위험신호가 있으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크랙션을 누르죠. 그래서 피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차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죠. 크랙션을 누르는 것은 우리도 보호하고, 그리고 뭔가 그 대상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꾸 크랙션을 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보고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또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미국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그리고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공산주의, 저 북한 체제, 중국 체제와 같아지는 것을 원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뜻있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크랙션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경종을 울릴 때 저 경종이 무슨 뜻인지, 경종이 뭡니까? 하나의 경고의 종소리가 경종 아닙니까? 크랙션을 누를 때 저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뭘 피하라?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을 피하라.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만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 이재명 세력이 말이죠, 이 나라를 갖다가 사실상 지금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파탄내고 있습니까? 일단 기업을 갖다가 파탄내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금 법인세를 또 올린다는 거고, 뭐 증권거래세도 올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지금 다 올린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세도 올린다는 거고, 세금을 올려가지고서 결국은 이 세금을 올리게 되면요, 뭐 세수 펑크를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 올린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퍼주고 나서 뭐 15만원, 또 무슨 뭐 50만원까지 퍼주고 55만원까지 퍼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말이죠, 법인은 법인세를 올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지금 시장 상황도 나쁜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의 지금 소득은,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동시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출 안 되고 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죽쓰고, 그러면 도대체가 뭘 먹고 대한민국에 살 겁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만 해도, 친미 정권이 있을 때만 해도, 그리고 석유가 펑펑 팔 수 있을 때만 해도 문제 없었어요. 그때는 말이죠, 그냥 돈 그냥 막 석유로 번 돈을 갖다가 막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그게 포퓰리즘 돼가지고서 계속해서 좌파 정권을 찍어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그리고 또 지금 이 미국에 말이죠, 셰일가스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모래가 섞여 있어갖고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또 온다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한다든지 다른 데 어떤 석유 생산을 늘린다든지 얼마든지 압력을 가할 수 있죠. 제재를 가했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있어야죠. 달러가 없으니까 결국은 밖에서부터 물건을 사오지 못합니다. 물건을 사오지 못하니까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베네수엘라 총리가 이게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휴지 조각이 됐느냐,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0을 12개를 뗐습니다. 화폐 개혁을 2번 했는데 한 번에 6개 떼고 두 번에 6개 떼가지고 0을 12개를 뗐다는 말은 1조가 1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1조 원의 돈이 1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베네수엘라 돈은 그러니까 휴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달러를 어디서 구합니까?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를 헤매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여성 같은 경우 그 브라질로,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멀쩡한 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또 뭐 판사까지 그랬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간에 멀쩡한 사람들이 브라질 넘어가서 매춘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심지어 나라가 망하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옛날에도 말이죠, 우리가 나라가 정말 망했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궁녀라고 그래서 여자 끌고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노예 끌고 가고, 남자는 노예를 쓰고 여자는 또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이든 무슨 뭐 금붙이든 이런 거 다 싹 쓸어 가지고서 노예카 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나마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리품이라 그래가지고서 돈 될 만한 거 싹 쓸어 갑니다. 여자도 데려가고 또 남자도 힘쓸만 하면 노예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것도 뭐 쓸만한 거 싹 쓸어갑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노예 역사, 그야말로 치욕적인 역사, 그 굴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어떤 굴욕을 당하지 않게,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슬픔을 당하지 않게, 능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고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을 향해서 말이죠, 저 좌익들은 점령군이다 이런 소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모르고, 어쨌든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쌓여왔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에게 어떤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줬는지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만큼 뭐 그것이 이승만의 덕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거, 이거는 상상적으로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라면 우리가 우리나라로 해서 그렇게까지 도와줍니까? 미국이 말이죠, 6.25 때 우리나라에 파견한 인원이 군인이 180만 명입니다. 연인은 180만 명이에요. 그리고 3만 8천 명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실종자, 그리고 또 부상자까지 하면 부상자가 9천 명 정도, 실종자도 7,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부상자, 실종자, 사망자를 합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미군이 연인으로 따지면 180만 명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그게 상상으로, 그게 인간의 상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승만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신생국가로서 탄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손 떼써야 되는 거야. 뭐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저 북한이 또 있고 그래서 뭐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냉정히 생각하면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먹혔으면 그냥 일본에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그래 니들끼리 전부 다, 그러면 중국 옆에 조그맣게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엄청,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도 저기 북해도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북해도하고 저 러시아 가까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뭐 없다 그래서,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다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요 한반도 이 작은 땅이 뭐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지만, 그게 뭐 지금 더군다나 이 미사일 시대에 그게 엄청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나라를 좌익들이 자꾸 차지하고, 아까 지금 그랜트 뉴섬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라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들이 이 나라를 자꾸, 우리 국민 대다수는 친미고, 그리고 또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런 자유주의 사람이고 민주주의 사람인데, 저 일부 좌익들이 말이죠, 이 나라를 전체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사회주의 사회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부한테 먹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저 일부의 저 도둑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강신업 TV를 사랑하신다면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